네. 일단은 상여금과 성과급은 그 손익계산서상에서 뭐 계산 과목이 잡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소득자는 당연히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죠.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배당은 이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가끔 좀, 네, 회사 이익이 나면, 뭐, 뭐 직원분에게 배당도 생각을 하시는데, 직원분에게 배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배당이라고 하면 주주가 이제 경영 이익을 이제 회수하는 절차들이고, 이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당 가능액들이 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지분율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100% 지분이면 대표님에게밖에 네, 배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는 좀 지분을 쪼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지분율대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50%, 나머지 25%, 25%면 뭐 2대 1대 1로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대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성과급, 상여금 이 부분은 비용 인정이 되고요. 네, 비용 인정이 된다는 거는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거죠.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근로자분이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이 반영이 돼서 네,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있으면 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되면 지급하고 원천 지급을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급여의 성격이다 보니까 평균 임금에 해당이 되고 네, 그럼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이 되죠. 이게 회사에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다 모든 회사 경영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을 잘 줘서 일을 더 내년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데 단 퇴직금은 반영 안 될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세요. 저도 막 그런 고민 많이 하고요. 근데 이게 그 평균임금이라고 하죠.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약간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상여금은 다 반영이 되고요. 성과급도 갈려요. 성과급이 갈리는데, 성과급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영업을 잘 하는데, 예를 들면 영업 실적에 대해서 받는 거는 제 노동이나 대가니까 다 산입이 돼요. 다 산입이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계속 대기업에서 이제 소송이 나오는 게, 그,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이닉스에서 뭐 올해 뭐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서, 물론 올해는 되게 나쁘지만, 영업이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직원에게 베푸는 성과급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이 부분이 판단하기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에는 회사가 뭐 대법원으로 가면 많이 이겼고요. 갈수록 반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성과급,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난 거랑 노동이랑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갈려서, 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면 당연히 퇴직금에 들어오는 거고, 근데 경영 성과급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회사에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 부분 퇴직금이 산입되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에서도 막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에 대한 대가적인 성과급은 포함이 된다. 근데 이게 순수 경영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법원도 갈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설령 물어봐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고요. 그런 만큼 배당으로 지급을 한 경우는 비용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했을 때는 법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잉여금이 줄어들거든요. 네, 줄어드는데 비용 인정이 안 되고 네, 그런 만큼 법인세가 안 줄어드는 거죠. 법인세가 안 줄어들어서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이 뭐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배당과 법인세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4대 보험 부분도 갈수록 개정이 워낙 많이 돼서 저희도 잘 못 쫓아가긴 하는데 4대 보험도 일단은 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이게 워낙 크죠. 그 세금 자체가 타소득이랑 합산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거 15.4%거든요. 15.4%다 보니까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2천만 원에 대해서 15.4%면 사실 크죠. 300만 원에 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네, 그래도 그렇지만 큰데 단 4대 보험이 안 나오고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안 된다는 건 되게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2천만 원 넘는 부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배당 제가 예를 들면 지분이 2고 다른 지분이 1, 이렇게 해서 2대 1대 1로 설정되어 있는 주주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1을 가진 분에게 2천만 원을 주다 보면은 1을 가진 분은 4천만 원이 되잖아요. 4천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합산된다. 타소득이랑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성격은 그냥 어, 결정되면, 네, 결정되면은 지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산 확정할 때 얼마 지급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제도를 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정을 확정한 다음에, 네,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배당은 임금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 부분은 뭐 주주로서 받는 거지 근로자로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주주이기도 하면서 근로자이기도 해서 뭐 배당으로 받은 돈 같은 경우는 이건 임금의 개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시급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형태다 보니까 뭐 배당도 퇴직금이랑은 뭐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상여금, 성과급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는 그 결정되면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 물론 그 금액이 엄청 큰 게 아니라면 사실 문제될 건 전혀 없는데, 금액이 혹시라도 커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규정을 두고, 네, 그 외에 뭐 내용에 기반해서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되죠.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게,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면 예전에 제가 봤던 네, 회사는 법인 이익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다 배당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법인 이익이 굉장히 크면 법인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법인세를 줄여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근로소득을 신고했을 때 4대 보험이 나온다 할지라도 국민연금은 무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건강보험 정도가 나오는 건데 건강보험료보다 네, 법인세 줄어든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인 이익이 굉장히 커서 법인세를 줄여야 되는 경우라면 배당을 2천만 원 넘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세금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 넘게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해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이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법인 이익률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정부 뭐 이렇게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라면 이런 경우들은 성과급이라든지 상여금이 많이 지급이 되면 비용 처리돼서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익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죠. 물론 그런 배당 같은 경우는 네네. 또 아까 급여 같은 경우는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세금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라든지 이런 약간의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당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배당이 너무 커지면 합산돼도 불리함이 좀 있죠. 그러면 있어서 어, 배당을 너무 많이 가져왔을 때도 그런 불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법인 이익을 늘려야 되는데 또 금액은 가져와야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상여금은 피하고 배당으로 가져가야 맞을 수 있죠. 그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비용 처리되기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래에서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또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나가서 비용 처리도 됐는데 또 그 금액이 25%만큼 또 세공제가 또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두 번 비용 처리 플러스 더 그쪽으로 지급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또 이제 뭐 성과급, 경영 성과급 부분은 이제 배당과 비교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근로 의욕 상승도 감안해야 된다.
이 부분은 경영주들의 숙제, 경영주들의 숙제인데, 네, 이게 항상 답은 없죠. 항상 답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은 약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리고요, 그 밑에 쪽 보면,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24% 세율이 넘어질 때는 배당은 무조건 일단 하고 보고요. 배당은 15.4%가 나오지만 24% 세율이 넘어지면은 24또 그 10.4%가 넘어가잖아요. 법인세 비용세로 된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배당 2천만 원까지는 그 4대 보험이 안 나오니까 2천 뭐 소득세율 구간 24% 세율 구간이 있다면 2천만 원까지 배당은 무조건 가져가고 이제 또 2천만 원 넘게는 이제 법인세 감안할 때는 2천만 원 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2천만 원 넘어지는 부분은 법인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근로소득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어, 소득세가 24% 세율 구간이 있다면 2천만 원까지는 배당을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부분은 추가적으로는 배당 받지 말고 뭐 소득 처리를 해서 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라도 줄이는 이런 형태가 저는 맞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수식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내리고 일단은 15까지는 프로예요. 그죠? 아, 말 잘못했네요. 2억까지는 10%고요. 2억 초과했을 때는 20%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3천만 원일 때, 4,800만 원일 때, 6천만 원일 때 쭉 적고요. 2억까지 적었거든요. 2억까지 적었을 때 월 평균 급여가 밑에 나오고요. 그러면 1억 8천일 때는 월 12로 나누니까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봉을 2억으로 잡았을 때는 약 1,600만 원 정도가 월 세전 급여가 되고요. 근로소득세를 적어보면, 어, 되게 많죠. 3천만 원일 때는 연으로 봤을 때는 약 43만 원 얼마 안 나오지만, 근로소득 제일 최저 구간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연 3천만 원일 때는 근로소득 평균으로 보면 약 1.45%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색깔을 넣었던 8천만 원을 연봉으로 잡으면 연, 근로소득세가, 물론 이게 소득공제라든 이런 것에 따라 워낙 달라서, 그렇지만 약 보면 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 8천만 원 가져가면 8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1년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 1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두색을 보면, 1년에 1억 8천 연봉으로 했을 때는 월로 보면 1,500을 신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소득세가 3,700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3,700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1억 8천으로 나누면 20%거든요. 20%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법인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어 일단 2억이 넘어갔고 회사에서 무조건 향후 몇 년 안에 잉여금을 얼마까지 쌓아야 된다라든 이런 어떤 규칙 뭐 이렇게 꼭 목표가 없다면 그런 경우는 법인 이익이 2억이 넘는다면 대표님 소득세가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1억 8천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 나오죠. 왜냐하면 1억 8천까지는 그래도 소득세를 내도 20%를 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뭐 법인 이익이 뭐 예를 들면 한 3억 되고 그러는데 대표님 월급을 500 신고하고 있으면은 또 당연히 향후 목표가 없는 채로 그냥 소득세랑 4대 보험이 아까워서 월 500 신고하고 있으면 1년으로 보면 6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잉여금은 계속 쌓여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또 나중에 가져갈 때는 세금 많이 나오거든요. 세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될 세금이다 보니까 이 3천만 원 어떻게 내냐 할 수 있는데 나중엔 근데 더 누적되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온다 하면은 월급을 그래도 약 1,500 정도는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면은 20% 정도 세금이 나오니까 법인세랑 똔똔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세금 발생될지라도 이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배당이랑도 같이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4대 보험과 소득세 가까워서 조금 신고하면 잉여금이 계속 누적되고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세금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안 가져가게 되면 계속 쌓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법인을 정리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물려줄 때라든지 이때는 세금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리미리 세금을 회수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최소한이죠. 최소한 1년에 약 1억 8천까지는 가져가시고 그 윗구간은 가져가되 네, 고민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연 1억 8천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법인 줄어드는 것과 비교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억 8천까지는 만나기 때문에 연 1억 8천 가져갔을 때까지는 손해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 가져가는 부분은 당연히 이익이 더 많으면 향후 낼 세금이 너무 부담되니까 더 가져갈 수 있죠. 사실 약간은 편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뭐 집사람 명의로 뭐 소득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생각은 해보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비교군에서 일단 제외해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법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대표님 월급들은 보면은 흰백으로 신고하는 곳들이 많더라. 네, 그럴 때 그분은 법인은 부자고 대표님은 가난하다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서 법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대표님이 소득세랑 사대보험이 아까워서 신고를 자체를 안 하고 계속 묻어두는 거는 어차피 언젠가는 또 세금 폭탄으로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같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법인은 부자가 되고 대표님은 가난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해봅시다. 네, 이 부분을 네, 좀 봐볼게요. 최근에도 질의가 왔었고요. 성과급, 상여금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직원분에게 뭐 당연히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고 싶은데 또 퇴직금은 좀 만들어나게 할 수 없는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뭐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해서 임금이란 무엇인가 뭐 근로기준법에서 있죠. 네, 사용자가 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대법원 판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쟁점은 어떤 거냐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이걸로 계속 소송이 붙죠. 소송이 붙기 때문에 이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게 임금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임금이 아닌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 대체로 보면은 그 연장수당 계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다 보니까 뭐 시급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다. 이 부분은 뭐 판례들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평균임금이라고 하면은 뭐 퇴직금 선정의 기준이 되는 뭐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임금에 해당이 되면 그냥 평균임금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아래쪽을 비교를 해보면요. 상여금, 정기 상여금은 우리 회사도 있고 저희 회사도 있거든요. 정기 상여금은 그냥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달 달에 뭐 얼마, 뭐 12월 달에 3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네,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기 상여금이 아닌 부분들은 좀 고민은 되죠. 정기 상여금이 아닌 부분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도 정기 상여금이 아닌 상여금들이 있는데 준다고 약속한 바는 없어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또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줘요. 이런 경우들은 이거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도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문이라는 게 답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들이 항상 매년 받았으면 그게 또 이제 여기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받아오는 게 그냥 관례화되어 있으면 이게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이 있고 실적성과급이 있고 경영성과급은 이거는 준다고 약속한 바가 없고 당연히 당해 이익이 많이 안 났을 때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지급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시급 개념에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통상임금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평균임금은 세모 이건 저희에게 회사에서 많이 물어보지만 저희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 대법원에서도 항상 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성과급 있죠? 뭐 영업 뭐 건당 뭐 이렇게
비례해서 받는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시급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상임금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내가 잘해서 받는 것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 위에 임금으로 봐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평균 임금에 네,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그러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이 회사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있는 돈 다 끌어와서 대출도 최대한 끌어와서 건물 사는 경우 최근에도 최근에도 봤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뭐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당연히 향후 잘 될 거라는 믿음 하에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갖고 건물을 사는 건데 경영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그래도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빠듯하게 회사 운영하다 보면 뭐 거래처가 크게 끊겨버리면 회사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그런 뭐 자금 계획을 세울 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자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채로 네, 그 부분을 깨지 않는 채로 회사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급여 지급할 때 그 돈까지 다 이제 뿌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급여 지급을 할 때 상여금이 좋은지 성과급이 좋은지 이런 것들로 되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되게 말하기 어려운데 이제 사실 성과급이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 워낙 많이 부족하긴 한데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매년 뭐 내키는 대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회사가 얼마큼 성장했을 때 하다가 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그 내년에는 뭐 이 부분을 이만큼 성장시켜보자.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성과 이만큼 달성했을 때 얼마를 더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설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또 서로 간에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아니면 회사 경영진들은 뭐 올해는 별로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로자는 올해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지? 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성과급 부분은 목표가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그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수치화할 수 없는 목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주어지고 그 달성과 함께 주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세금상도 있지만 또 세금이 아닌 노동법상으로도 회사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냥 항상 의뢰에 그냥 200만 원씩 줬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퇴직금에서 산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상금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달성됐을 때 지급했을 경우는 그쪽으로 산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면 좋지만 주기 전에 항상 목표는 설정을 해서 근로자들이 그걸 같이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부분은 성과급 부분이고 상여금 부분도 뭐 이제 근로자분들에게 근로소득으로 뭐 이렇게 근로계약서 쓸 때 뭐 조금 명시하겠죠. 뭐 몇 월 달에 얼마 이렇게 뭐 12월 달에 얼마 이런 것들 기재를 해서 그때 나가는 게 뭐 정기 상여금들인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조건을 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건들을 줘야 노동법에서도 유리하고 근로자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회사 운영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고 네,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